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비오는 금요일 안진걸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인사도 남겨주시고 댓글도 달아줘서 고맙습니다. 진행은 늘 잘 못하지만, 우리 국민TV와 국민라디오 으라차차, 또 우리 조합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좀 늦었냐고 이렇게 글도 남겨주셨는데, 늦지는 않았습니다. 7시 반에 도착했는데, 그냥 비도 오고 그러니까 좋은 노래 하나 듣자고 우리 PD님이랑 청계천팔가. 여기는 근데 합정동인데 왜 청계천팔가를 들었을까? 예, 아무튼 그 노래가 천지인의 청계천팔가 좋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우리나라에서 통신 문제 최고 전문가이신 통신공공성 포럼 이해관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공공성 포럼 대표 이해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전에 KT 직원이셨고, 네. KT 새노조 위원장도 하셨었고, 네. KT, 지금, 전화하는 말씀 듣고 와야 된답니다. 우리 PD님이. 역시 우리 으라차차 국민TV 광고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예, 저 안 늦은 거예요, 여러분. 예, 비 오는 금요일. 아침은 비 오는 금요일로, 저녁은 불타는 금요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명랑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예, 얼른 전화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이철희 소장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정치평론 하시는 이철희 소장이 교통방송에서 이철희 퇴근길입니다를 이제 매일 그분이 진행하고 저는 수요일 날 6시 40분부터 10분 정도 제가 매주 이제 출연하는데 그 제목이 소비자는 봉이 아닙니다인데 꼭 그걸 할 때 소비자는 봉이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요. 이제 그분들 PD님이랑 소장님. 왜냐하면 저녁 퇴근길에 힘내시라고. 그렇군요. 예, 근데 오늘 또 저도, 근데 으라차차는 더 크게 인사합니다. 아침에. 왜냐하면, 오라수목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즘은 불목불금이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달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피곤할 텐데, 으라차차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예, 한번 해보고, 이해관 대표님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KT 공익제보자로 지금 해고되어 있는 상태시죠? 예, 저는 과거에는 KT 직원이었고요. 예. KT 새노조 위원장을 하다가 해고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해고자로 지내고 있죠. 그러니까 새노조 활동도 활동이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을 위한 공익적 제보를 하신 거잖아요. 유명한 제보. 네, 7대 경관 사기 사건. 예, 제주 7대 경관 예. 사기 사건이라고 참 정말 전 국민을 슬프게 만든 KT가 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뭐 7대 경관이 되는 거야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막 부추겨서 막 국제전화도 아닌데 국제전화로 사기치고 네, 그렇죠. 국민들 그러니까, 돈을 갈취한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7대 경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주 슬픈 코미디 같은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유네스코와 관련된 것이다. 이거 전부 다 개뻥이고요. 예. 예. 개뻥. 예. 오, 개뻥 좋습니다. 그 스위스에 있는 재벌이
장난삼아 그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투표와 전화 투표로 7대 경과를 뽑자. 그리고 이거는 나는 비즈니스다. 돈 벌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했는데 대한민국만 이게 또 이제 뭐 세계 타이틀이 걸렸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이런 뭐 이상한 분위기를 조장을 해갖고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그 김인옥 여사가 명예추진위원장을 맡고 등등 해서 전 국민한테 뭐 이제 투표 안 하면 마치 제주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투표 독려를 했는데 결과는 국제전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7대 경간을 했던 뉴세븐 언더스 재단부터가 사기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말한 아까 저도 7대 경간하면 좋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사기를 떠나서.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산되고 우리나라 자연유산이 그렇죠. 또는 네. 역사적 유산이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참 제주도가 아름답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뭐 어디나 마찬가지 전국의 직장인들이 제주도 여행 한번 가는 게 로망 중에 하나잖아요.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제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하루 정도는 삥 돌거든요. 이렇게 차로도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사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캠페인이 아니라 뉴스본 언더스 재단이라는 사기 집단에 의해서 돈을 오히려 심지어 우리 국민들의 돈이 뺏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신사를 끼고 그 버나드 웨버라는 스위스 재벌이 네. 각국의 통신사들을 끼고 전화 투표 같은 걸 하면 이제 요금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 요금을 자기랑 통신사랑 이렇게 논아갖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거예요. 개뻥을 치고 논아갖는. 예,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예.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외국은 다 이게 국내 전화 투표라는 걸 밝혔고, 예. 그리고 아주 투명하게 버나드 웨버 씨가 얼마를 가져가고 예. 우리 통신사가 얼마를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만 그렇게 해갖고 마케팅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뭐 완전 애국심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뭐 희한한 애국심이죠. 제주를 세계 7대 경과대로 만들자 해서 막 예.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 온 국민이 달려들자 막. 예. 그래서 청와대 뭐 제주도 출신 유명한 연예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화를 막 전화하는 걸 뭐 이렇게 연출하고 별별 생쇼를 한 끝에 이게 이제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거꾸로 이제 우리는 돈 번 거 하나 없다. 전부 다 그 제주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KT 주장입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KT에서 번 돈을 전부 다 제주도에 기탁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사실과 매우 다른 얘기죠. 예. 자, 여러분 이제 시작부터 핫합니다. 7대 경간 사기 사건.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나쁜 짓이 여러 나쁜 짓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반드시 규명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7대 경간 국제전화 사기 사건. 그러니까 국제 투표인 것처럼 해서 국제 행사인 것처럼 숨기고 돈도 벌고 이러려고 했던 국제전화로 거죠. 거짓말을 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KT 세노즈랑 참여연대에서 감사 청구했더니 다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다 판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건 다 밝혀졌는데 예. 저는 지금도 제일 궁금한 것이 예. 그때 만들어진 돈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거 정말 궁금해요. 예. KT는 돈을 번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다 제주도에 기탁을 했다 하는 돈이 뭐 40여억 원인데 그걸 이유로 검찰에 참여연대에서 KT 세노조랑 고발했을 때 예. KT 이석채 회장을 사기로 고발했었죠. 그때 무혐의 나온 이유가 KT는 부당이익을 취한 게 없다라는 거였어요. 핵심 이유가. 네. 즉 제주도에 다 돈을 돌려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KT가 얼마 정도를 전화 요금으로 걷어들였고 예. 그중에 얼마가 수익이고 그중에 얼마를 KT가 먹었고 하는 거를 전혀 안 밝혔기 때문에 그건 정말 한번 나중에라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해관 통신공공성 포럼 KT에서 이렇게 국제전화 사기 사건 친 걸 국민들에게 공익제보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발령에 이어서 부당 해고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해고자 신분이신데요. 아침 일찍 와주셨습니다. 우리 이해관 대표님 응원의 멘트, 응원의 말씀, 응원의 댓글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주시거든요. 우리 지금 끝내 이길이라님, 동규현규 아빠님, 로니님, 그러하다님, 대후영님, 희나님, 수국님,
얌욜파파님, 헛개비님, 내가조아님, 레드스나이퍼님, 까칠한 이주부님, 공곰님, 오늘과 내일님, 에릭님, 한소리님, 이재학님, 참전언론님 등 이렇게 계속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댓글 하나 남겨주시는 게 저도 하루 종일 웃음이 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관 대표님도 더 열심히 이동통신비 대폭 인하와 통신공공새벽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 대표님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대표님 지금 오늘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침에도 오면서 이제 뉴스 들으니까 우리 박근혜 님께서 네. 거부권 행사한 거, 거부권 네. 행사하면서 뭐 저주를 퍼붓던데요, 국회에다가요. 네. 뭔가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요. 저는 뭐 약간 히스테리 증상이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매우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공주 또는 여왕의 말을 안 듣는 것들에 대한 어떤 히스테리 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도저히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상태가. 예, 뭐 저는 뭐 늘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데, 예. 좀 더 국가의 안정적인 이 운영을 위해서, 정말 전 국민이 나서서 우리 대통령님을 뭐 결혼을 시키자는 운동을 하시든가, 네. 이런 거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서적 안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해야만 정서가 안정되는 건 아니고 이제 비혼 상태에서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분은 너무 지금 비정상적이니까 SK텔레콤이 요즘 이상하기로 했다 하잖아요, 광고를. 네. 근데 SK텔레콤 진짜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시민들한테 폭리를 취하니까. 근데 우리 대통령님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 정말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안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좀 보내드린 게 네, 국정을 좀 내놓고 메르스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예.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유체이탈 화법에 너무 익숙해지고 예. 있는 것도 큰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자신이 뭔가 국민들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점점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본인이 좀 불안정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여기 우리 이재학님께서 우리 한결의 만평 너무 재밌는 거 저도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병원놀이, 쇼핑놀이, 물놀이, 공주놀이. 그 논에 가서 물 쏘는데 그 SBS에서 그 나중에 이제 취재 후기 네, 봤습니다. 그냥 원래 이제 죽어있는 벼에 가서 쇼한 것도 웃기지만은 원래 살아있는 벼였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V자로 해버리면 그 벼가 그래 말입니다. 뽑혀버리거든요. 네. 뭐 모내기를 해봐야 알지. 뭐 저는 시골에서 모내기 해봤거든요. 뭐 이분은 해본 적이 없겠죠. 뭐 평생 자기 노동으로 돈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니까. 예. 저는 그래서 결혼은 또 잘못된 남자 만나면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보다는 여행, 네. 국정을 다 내놓고 여행을 떠나시고 차라리 이제 의원 내각제처럼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가 국민들이 느끼는 희노애락을 좀 경험해 보신 분이 예. 지도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굉장히 간절하게 드는 최근자입니다. 정말 자기 애가 아파갖고 한번 병원 같은 데서 발을 동동동 굴러본 사람이라면 이번 메르스 같은 거에 그렇게 뭐 허술하게 대응하고 거꾸로 큰 소리 치는 이런 일이 없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모내기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가서 그렇게 이상하게 소방차 물을 쏴대고 나서 뭐 마치 뭐 가뭄 해갈 대책을 마련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깔깔깔 웃어요. 난 너무 기분이 나쁘고 열받는 게 사람들은 전부 다 메르스니 가뭄이니 뭐 민생경제 파탄 상황이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계속 병원에 가서 웃고 쇼핑 가서 웃고 물놀이 하다가 웃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자기한테 다서 무릎 꿇고 거의 무릎 꿇고 사과시키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원래 통신 이슈 때문에 계속 연이어서 지금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어저께 미래부가 또 통신요금 인가제를 여러분 폐지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 이야기하러 왔는데, 계속 민초ጥ랑님, 김미리님, 계속 올라옵니다, 글들이. 재난관리는 아몰랑. 근데 국회법에 대해서는 배신 말랑. 아주 신조어가 나오네요. 재밌네요. 예, 우리 김미리님께서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님, 우리 시대 가장 큰 의인이십니다. 예, 실제로 참여연대에서 매년 말에, 제정하고 수여하는 의인상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우리 이해관 대표님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제가 주선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되게 해박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진보나 개혁에도 오랫동안 이렇게 그 복무해 오신 분이신데, 근데 이렇게 진보나 개혁하는 분들이 너무 근엄한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막 아는 체 하는 분들 많고 좀 피곤한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해관 대표님 안 그러세요. 되게 아주 편안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제가 후배인데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굉장히 밝고 맑은 진보와 개혁을 주장하십니다. 예, 대표님 일단은 우리 공주님 이야기는 그만하고, 네. 이야기하면 할수록 열만 받아요. 예, 네. 우리 조합원들 전부 스트레스 지수 그냥 빡 올라가기 때문에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욕을 뭐 더 하고 싶지만 참고. 내일 지금이 아무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때문에 뉴스가 묻혔는데. 네, 그렇습니다. 미래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했죠. 어저께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겠다. 제4이동 통신을 적극적으로 진출을 안내하겠다 이랬는데, 네. 요금 인가제가 어떤 거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원래 대부분 나라에서 통신사는 이제 국가에서 시작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예외 없이 국가가 추진한 경우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이미 100년이 넘었는데 1894년인가 서비스가 시작이 돼 갖고 1894년. 예, 100년 가까이를 야, 이제 예. 지금의 KT, 그전에는 한국통신이고 예. 그전엔 최신부가 독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경쟁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근데 그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규모의 산업입니다. 통신산업이라는 거. 즉,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동통신으로 좁혀서 얘기하면 SK텔레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가입자 많이 갖고 있다고 전국 서비스하고, 우리는 가입자 적다고 나는 서울에서만 서비스할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은 전국에 다 똑같이 구축을 해야죠. 그리고 장비도 다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가가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경쟁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자연 독점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입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승자가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요금 같은 걸 인가를 통해 가지고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애당초 취지입니다. 즉 SK텔레콤이 약간 비싸게 만드는, 그러니까 후발 사업자가 좀 더 싸게 만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가제를 그동안 이제 운영을 한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냐? 요 제도를 유효 경쟁 체제라 그럽니다. 예. 유효 경쟁 체제라는 건 공정 경쟁이랑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쟁을 유지하도록, 즉 SK텔레콤이 계속 지배적 사업자로서 요금 인하를 계속 내려가면 이제 제일 3위 사업자인 LGU 플러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워지죠. 최근 들어서 LGU 플러스를 이제 흑자로 전환했거든요. 그 전에 20년 가까이 적자 보다가 최근에 그렇죠. 20년 가까이 적자 봤죠. 예. 그러니까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지배적 사업자, 제일 가입자를 많이 갖고 있는 SK텔레콤의 요금에 대해서 인가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즉 못 내리는 걸 약간 완화했죠.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LGU 플러스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LGU 플러스가 망하지 않을 정도로. 예. 그러면 SK텔레콤은 완전히 떼돈을 버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나마 이제 인가제를 통해 가지고 SK텔레콤을 견제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 우리가 통상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법에 보면 50% 이상의 점유율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업자. 네. 유선전화에서는 KT, 이동통신에서는 S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되어 있고, 이들은 요금을 함부로 못 올리게 인가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폐지하겠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SKT나 유선에서는 햄프를 함부로 부르기 어려우니까, 유선은 좀 경쟁이 활발한 편이니까 인터넷 전화도 많이 도입돼가지고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막 기본 요금이. 네, 그리고 예. 이제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다 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굉장히 예. 이제 경쟁이 KT가 막 활성화된 요금 시장이죠. 타고 올리면 KT 다 탈퇴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인터넷에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인터넷 시내 전화는 음감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 전화로 하면 꼭 이제 PD님이나 작가님이 끝나고 네. 음감이 좀 안 좋았다.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인터넷인데 어떤 날은 괜찮았다, 어떤 날은 음감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예. 그게 무선이 가진 근본적인 일부 불안이 있는 거죠. 음성 통화에서 유선하고는 다른, 유선은 선이 딱 연결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유선 전화는 예. 내가 선을 독점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인터넷 전화는
내가 선을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선을 그러니까 선을 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트래픽이 많았다 적었다 하는 거에 영향을 받죠. 아, 그렇게도 받기도 하고. 네. 무슨 기후 환경이나 뭐 바람 불거나 그러면 뭐 이런 건 없고요. 아, 무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에 약간 영향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집에 인터넷 선이 들어와 있긴 한데 전화기는 이제 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옆방에 사니까 그때는 음감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무선 전화기요? 예, 예. 무선 인터넷 전화기.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렇고 그런 차이가 일부 있고 아직도. 그런데 SK텔레콤한테 인가지를 포기했던 거는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포기했다는 거는 다름없는 거는 이제 개입할 장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특히 이제 예. SK텔레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는 이제 전부 다 약정 이런 걸로 이제 예. 사람들이 묶여 있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5대 3대 2 구도가 안 바뀌었어요. 예. 50%, 30%, 20%를 시장 점유하고 있는 이 구도 자체가 SKT, KT, LG 그렇죠. 5대 3대 2. 예, 이게 안 바뀌었단 말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고 정부가 통신 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남아 있는 게 인가 제도인데 이걸 이제 강화하라는 게 시민사회의 일관된 그러니까요. 요구죠. 예. 예. 오히려 강화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참 여러 가지가 이제 우려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좀 뜸해졌던데 한때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을 항상 제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meg시코의 전화 회사 사장이에요. 예, 이거는 뭐 실제로 이제 자연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요금 올린다고 안 쓸 수가 없어요. 덜 쓸 수는 있어도 안 쓸 수는 없고 이렇게 되면은 통신사가 진짜 완전히 떼돈을 버는 것이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네. 이제 멕시코 전화회사 사장이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사실에서도 이제 잘 드러난단 말이죠. 네. 이미 깔려 있고 망은. 그리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 통해 가지고 요금 인하를 시킨다, 뭐 경쟁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지난 10년간 검증된 바대로 5대 3대 2 조금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인가제를 폐지하면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SKT가 바로는 함부로 못 하겠지만 어쨌든 통신 공공성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계속 새로운 요금제를 내놔라. 그렇게 해갖고 SKT 인가를 받을 때 기본 요금이 들어있다 11,000원. 너네들이 기본 요금 받냐? 폐지하고 인가를 빵꾸 이렇게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뒤로 돌리는 거 네. 페이백. 그러니까 인가를 안 해주는 백마진. 거. 네. 아니 백마진 말고 그럼요. 인가를 안 해주는 거. 반려. 우리 우리 전문 용어로 빠꾸 네, 하는 거. 네. 백을 일본 사람들이 빠꾸라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재밌잖아요. 이렇게 빠꾸를 시켜서 반려해가지고 기본요금 폐지할 때까지 계속 반려해주면 SK텔레콤이 예를 들면 기본요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해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장치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그럼 계속 결국은 이번에 인가제를 KT하고 LG U+는 반대했다는데 인가제 폐지를. 네. 그리고 시민단체 연구자 전문가 다 반대했다. 결국 SK텔레콤 민원을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그렇죠. 이게 이제 제일 우리 사회에서 통신하고 비슷한 시장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정유사들이잖아요. 네. 항상 폭리잖아요. 그런데 정유사들 경쟁이 활성화된다 어쩐다 해도 계속 이제 담합을 국민들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유가가 내려갈 때는 조금 내리고 유가가 올라갈 때는 왕창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정유 3사가 항상 이제 담합의 의심을 국민들은 이제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할 때 지배적 사업자가 주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한 듯 외견상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통신 가입을 해보면 이리저리 아무리 옮겨봐야 통신요금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하나도 차이가 없잖아요. 하나도 네.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어느 회사가 요금제를 새로운 걸 출시하면 일주일이 안 가서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경쟁이지 실제로 경쟁이 잘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내밀한 담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담합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인가가 없어지면 지배적 사업자가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후발 사업자들도 뭐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죠. 예, 지금 가장 지금까지 제도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 후발 사업자는
요금을 내릴 여력이 없어요. 네. LG 플러스는. 다음에 SK텔레콤은 요금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아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전혀 경쟁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요금 인가제가 이제 폐지가 되면 SK텔레콤 날개를 다는 형상이 되거든요. 시장 지배력을 점점 키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에 따른 당연한 어떤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무슨 인가도 폐지하고 말고를 하는 건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이 달랑 인가를 폐지하면은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고 그러면 후발 사업자들은 따라가기 위한 요금 인하 경쟁을 후발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계속 이제 올라갈 일만 남는 거죠. 네. 우리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잘해주십니까? LG는 인하할 여력이 안 되고, SKT는 인하할 이유가 없는, 이렇게 인하하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요금제 하에 정부의 비호 속에서 이렇게 안온하게 아주 앉아서 떼돈을 버는, 1년에 순이익만 1.6조에서 2조 가까이 됩니다. SK텔레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우리 집집마다 통신비를 폭리를 당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출 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산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전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결국 요금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SK텔레콤 최근 아주 공격적으로 그 M&A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 이게 왜 SK가 기업을 늘리는데 왜 전 국민이 돈을 보태줘야 되냐 말이죠. 이게 참 아주 이상한 구조인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인가제까지 폐지되는 날에는 더욱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브로드밴드도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100% 자회사로 만들었죠. 이미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더 열받는 건 자기 실력과 자기 돈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회사를. 그렇죠. 한국이동통신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공기업을 특혜 불화받아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애태우고 속태우는 노태우를 불태우자고 우리가 외쳤던 그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사돈이잖아요. 최종현. 그렇죠. 아예 그냥 대놓고 특혜를 줘버린 거잖아요. 예, 특혜를 줬다가 반납했다가 다시 또 주는. 그래서 생쇼를 한번 하면서 받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정권과 자본이 개뻥을 치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 말씀에 하면.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 고객분들, 가입자분들께서도 이런 전화를 많이 받을 건데 SK텔레콤이 얼마나 편하게 영업을 하면 되냐면요. 다른 사업자로 가겠다. 다른 경쟁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해준대요? 라고 SK 대리점이나 콜센터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조건에 해줄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온갖 결합 상품이 뭐니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렇죠. 위약금이 많이 나오니까 엄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배적 사업자는 이렇게 편한 겁니다. 지배적 사업자는 아주 편안하게 그 후발 사업자가 따라오려고 그러면 그래 우리도 그만큼 해줄게. 그러니까 옮기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유지하고 하는데 이런 거에 마지막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인가제마저 없앴다라는 건 참 정말 없애겠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 요금제도 무슨 뭐 미래부에서 뭐 1조 원 가까운 요금이나 효과 있다고 뻥쳐갖고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리고 바로 꼬리를 말았으니까. 그래서 뭐 과장됐다, 아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러는데, 아니 뭐 통신 3사도 그렇고 엄청난 요금이나 효과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국민들은 체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 가계통신비라는 그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이건 뭐, 계속 늘어왔어요. 최근에 약간 이제 줄었습니다. 이 단톡법 요 와중에 잠깐 줄었는데 이게 단톡법 때문에 줄은 건지 아니면 워낙 불경기가 심해지니까 이제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맨날 통화를 쓰는 것 같지만요.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 통신이 은근히 경기 민감 산업입니다. 경기가 좋아갖고 치킨이라도 배달해 먹고 피자라도 배달해 먹고 할 때 통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집 경기 좋으면 치킨집, 피자집도 살고 전화도 느는데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 치킨도 안 시키고 피자도 안 시키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문할 때도 걸어가서 주문하거나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덜 하게 되죠. 그리고 덜 바꿉니다. 확실히 덜 바꿉니다. 경기가 좋으면은 뭐 삼성 새로운 나온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저는 단통법 때문에 이렇게 통신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도저히 통신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이제 저가요금제나 저가폰으로. 그렇습니다. 생존 때문에 이동한 게. 저도 그렇다고 보는 편인데 어쨌든 약간
뭐 작년 말 금년 초에 약간 그 내려가긴 하지만 네.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일관되게 오르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거 뭐 세계에서도 아주 톱 클래스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제 미래부 발표 자료에도 OECD에서 세계 최고의 통신비가 가처분 소득 대비 세계 최악의 통신비다라고 미래부도 인정을 했어요. 네, 아유. 그다음에 SK텔레콤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것도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기본요금 폐지하고 SK텔레콤을 오히려 규제를 해서 아니면 KT나 LG를 조금 더 편의를 봐준다든지 알뜰폰을 더 편의를 봐줘가지고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SK텔레콤이 더 날개를 달아주는 이런 황당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악한 사실과 내용이 다른 거죠. 그렇죠. 대책이 다르더라고요. 예, 핵심적인 게 비대칭 규제 같은 예. 것들을 하자 이런 예.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그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고 인가제만 예. 달랑 폐지하는. 예, 여러분 뭐 비대칭 규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SK텔레콤이 너무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통신시장을 자주자니까 SK텔레콤을 좀 규제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알뜰폰을 훨씬 엄청나게 도와주고 KT, LG는 SK텔레콤보다 규제를 좀 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등한 수준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활성화된다는 보고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1, 2 사업자 간의 격차가 5대 3으로 안 돼 있고 지금 우리는 20%나 되잖아요. 대부분 한 5% 정도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가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면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하 여력이.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 우리 허수님께서 핸드폰을 없앨 수도 없고 된장 맞습니다. 저희가 같이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데이터 제공량 확대, 단말기 거품 제거 이런 거 같이 하자고요. 대당구님께서 기본요금 폐지와 공공사업부를 위해 더 떠듭시다. 맞습니다. 예, 댓글도 달아주시고 여기저기 막 소리도 질러주시고요. 공중파 종편에서 이런 말 안 해줘요. 예, 맞습니다. 이놈들이 SK텔레콤 광고 먹고 살다 보니까 절대 이런 걸 안 합니다. 이재양 선생님 LG 플러스 사용하다 얼마 전 알뜰폰으로 변경했는데 수신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주니까 이 통사에서 오히려 장난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거는 지금 대표님도 지금 네, 저도 알뜰폰 쓰고 알뜰폰 계시는데, 사용하고 예.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뭔가 그 유심 카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건 한번 그 알뜰폰 그 콜센터로 한번 네. 전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양 선생님 제가 그 예전에 엠보입 그 이제 무선 인터넷 기반해 가지고 음성 통화할 수 있는 걸 엠보입이라고 하잖아요. MVOIP. 그러니까 모바일 예. 보이스 예. 그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 예. 이거잖아요. 예. 그것 때 보니까 통신 3사가 엠보입을 하면 통화 질이 안 좋게 해놨어요. 실제로 고의적으로. 그렇죠.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알뜰폰에도 그런 장난이 쳤는지 저희들이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는데 왜냐하면 망은 그대로 있고 도매만 해주는 거라서 예. 그 망에 그렇게 자기들이 장난치기 쉽지는 않거든요. 있는 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선생님 맞습니다. 여전히 알뜰폰 하다 보면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유선 전화가 조금 시내 전화가 조금 힘든 것처럼 인터넷 집 전화가 힘든 것처럼 저기 사자차 따버기님께서 알뜰폰이 통화질이 좋은 거 어디서 바꿀 수 있나요? 예, 뭐 알뜰폰 대리점 가도 요즘 예. 다 해주잖아요. 예, 통화 품질 뭐 전혀 문제 없고요. 가까운 우체국만 가셔도 예. 예, 할 수 여러 있고. 알뜰폰 회사 거를 이렇게 카탈로그로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좋은 거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 알뜰폰이 여러분 핸드폰이 저렴한 게 알뜰폰이 아니에요. 그건 저가폰이고요. 알뜰폰은 알뜰통신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한 많게는 2분의 1에서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는 쌉니다. 지금 통신요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입자가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전국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가 여러분 5,700만쯤, 5,730만쯤 됩니다. 곧 있으면 이제 5,800만까지 되는데, 왜냐하면 혼자서 2개씩 쓰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장폰, 자기폰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 벌써 이제 10% 가까이 되는데, 알뜰폰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번에 미래부 발표 대책 중에 다 엉망이지만 그래도 알뜰폰 활성화는 뭐 네, 맞는 그렇죠. 개념인데. 네. 예.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기간 통신 사업자들 통신 서비스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예.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알뜰폰이죠. 그게 알뜰폰입니다. 그러니까 알뜰폰이라고 무슨 좀 이렇게 망을 따로 좀 허접하게 깔았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 기간 통신 사업자 통신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한 겁니다. 도매로 임대해 가지고 그 망 그대로 그 장비 그대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이 뭐 나쁠 것이다 이런 건 편견이고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직접 소매 사업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디 가나 SK텔레콤 대리점, 뭐 KT 대리점, LG유플러스 대리점 이렇게 있는 거에서 가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간 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갖고 알뜰폰 사업자가 굉장히 많아져야 실제로 의미 있는 이제 경쟁이 되겠죠. 그런 네. 면에서 알뜰폰이 전혀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내가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분들 우체국을 가시면 네. 여러 그 알뜰폰 회사 거를 줍니다. 그거 중에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예, 통신소비자협동조합도 있고요. 알뜰폰을 통신소비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더 저렴하게 집단 구매하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도 있고, 또 알뜰폰 하면 중소기업들만 있어서 불안하다. 그러면 알뜰폰에는 일부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취향과 선호에 맞게 30개의 알뜰폰 회사가 있고 그중에 대기업 CJ하고 태강 계열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괜찮은 중소기업 아주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알뜰폰 통신 재벌 3사가 또 다 진출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망을 도매해주고는 또 자기들이 소매 알뜰폰까지 진출한 이런 그렇죠. 빌어먹을 경우가 어디 있나요, 대표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장 경쟁을 네. 철저하게 제어하는 겁니다. 알뜰폰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알뜰폰까지 뛰어드는 그렇죠. 예. 이게 좀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된장 같은 놈들이에요, 정말. 예. 진격의 진걸님께서 친구 SK텔레콤 다니는데요. 으라차 듣고 SK가 특혜받아 그렇게 성장한 거라고 하니 회사 경영진들 예전 성경 회사도 큰 회사라서 지금처럼 성장을 줬다고 특혜보다는 기회가 좋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진짜 성경 있잖아요. 성경그룹 유명한 데는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보면 성경이 뭐였어요? 교복 팔고 그다음 비디오 테이프 팔았잖아요. 그 조그마한 회사였어요.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맞아요. 비디오 테이프하고 교복이 잘 나가는 회사였지만 이렇게 거대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통신회사를 뭐 누구라도 뭐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굳이 성경이었을 이유는 전혀 없고 만약에 공기업이 그대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예,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제가 이 대목에서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분노의 말씀 한번 해주셔야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전 강점기 직전에 이제 그 갑오경장 때부터 이 통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철도랑 통신은 항상 근대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철도를 깔 때 이 전신이 없으면은 그 기차가 박치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철도랑 전신망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100년간 독점을 했고 그때도 뭐 국가가 특별히 투자한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전화채권이라고 국민들이 그 국가에 돈을 꿔줬어요. 그래갖고 예. 그 돈으로 이제 통신 인프라를 깔았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이제 90년대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신이 돈벌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 그 돈벌이가 시작이 되는데 누가 봐도 앞으로의 통신의 방향은 이동통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대세가 됐죠. 이동통신과 인터넷, 데이터 통신이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거는 바보 아닌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담당하던 KT의 자회사가 이동통신을 담당하던 자회사가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인데 예. 그게 SK텔레콤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통신의 데이터 통신을 담당하던 데이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예. 그게 LG유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즉 돈 될 거는 다 재벌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게 김영삼 예.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일이고요. 예. 이런 걸 받아갖고 SK텔레콤이 이제 떼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거는 SK가 아니라 누가 받아도 오죽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겠어요. 예. 그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SK가 아주 정말 재빨리 차지했고 그 재빨리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의 사돈기업이었다라는 게 결정적이었죠. 예. 그건 뭐 누구나 예. 아는 사실인데. 예, 그걸 중소기업 차라리 중소기업 연합 컨소시엄 같은 데 줘서 여러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든지 당연하겠죠. 아예 공기업으로 그대로 두든지 그랬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비 폭력을 국민들이 시달리지 않았겠죠. 예, 저는 적어도 뭐 그 공기업으로 놔뒀다면 이렇게까지 요금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는 뭐 강력한 정말 규제 이전에 물가 안정 대책
1순위로 아마 이 통신비 인하 이런 거를 재경부 같은 데서 지침으로 내렸을 거예요. 그럼 뭐 바로 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집집마다 3, 4인 가구만 돼도 통신비가 여러분 3, 40만 원 가까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 지독한 나라에서 교통비까지 지독한 나라에서 통신비까지 이러니 얼마나 사람들 열받습니까? 기본요금 폐지 지금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본요금 왜 폐지해야 되는지 우리 청취자들 시원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11,000원씩 들어있는 거. 네. 지금 이제 뭐 정액요금제 가입하신 분들은 나는 기본요금 없다고 생각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요금제도 들어있는 거죠? 예, 그렇죠. 모든 요금제에 이제 기본요금 11,000원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기본요금이라는 게 이제 그야말로 안 써도 나오는 요금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건 사실 유선 때문입니다. 유선 전화에서는 내가 전화국에서부터 우리 집 전화까지의 이 선을 내가 독점하는 겁니다. 안 써도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늘. 네. 이거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죠, 당연히. 예. 네. 이거를 이제 난 트래픽 센서티브라고, 즉 트래픽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드는 비용이다라는 의미죠. 예. 예.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트래픽이 발생하면 그대로 통신사의 수입으로 잡히지만 지금 이제 가입자 선로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전화국에서부터 우리 집 전화까지 연결된 선은 내가 쓰든 안 쓰든 항상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존해 주자 해서 나온 게 기본 요금입니다. 즉 쓰든 쓰지 않든. 예. 근데 무선 통신에서는 그게 없어요. 내가 쓰는 만큼만 나오게 돼요. 나머지 내가 독점하고 있는 시설이 없다는 얘기죠. 예, 안 써도 내가 항상 갖고 있는 시설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받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기본 요금이 비싸냐 안 비싸냐 이전에 전혀 받을 근거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통신산업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규모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죠. 예. 그래서 초기 투자비를 좀 빨리 회수할 수 있게 보존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산업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선통신에도 기본요금을 이제 인정해 준 꼴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이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고 가장 우수합니다. 예. 속도도 뭐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이런 정도 됐으면 더 이상 이제 기본요금을 거둘 이유도 없고, 가장 후발 사업자라는 LGU 플러스도 이제 수천억 대 이제 이익을 그러니까요.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성장해온 이동통신 산업의 성장의 가장 혜택을 왜 기업들만 가져가야 되냐는 거죠. 국민들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근거도 없고, 또 이제 산업 보호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닌 기본요금은 이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 오케이. 이거는 뭐 예. 비싸니까 깎아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받지 말아야 될 거를 받는 겁니다. 예. 아주 부당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예. 걸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11,000원씩 더 지금 여러분이 내는 모든 통신요금에 심지어 현재 340만 명 정도가 데이터 요금제로 갈아타셨는데요. 거기에도 다 11,000원씩 기본요금을 깔고 자기들이 음성 문자는 무제한으로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용을 통제해서 요금제를 설계한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지금 최저요금제인 데이터 요금제 32,900원 요금제에서 11,000원을 빼시면 여러분이 21,900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시작 구간인 66,000원 요금제에서도 11,000원 빼면 55,000원이면 시작하는 거. 그렇죠. 벌써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2만 원대 요금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통신 3사하고 정부가 뻥치는 2만 원대 요금제는 거짓말이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거. 없이 3만 원이에요, 여러분. 29,900원 아니에요. 부가세 빼고 고지하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참여연대에서 신고했어요, 일단요. 예, 고발했는데. 자, 데이터 이야기 32,900원 요금제에서 300메가바이트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뭐 가난한 사람들은 데이터도 쓰지 말라는 이제 부자들의 재벌 대기업들의 선전포고인가요? 이제 이게 아마 카톡만 하면 다 없어진다는데 카톡 조금만 하면 켜놓고 카톡 하는 정도면 없어질 거예요, 아마. 예.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요금제를 사실상 데이터 요금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그 요금제로 가입을 하면 요금이 엄청 늘어나 버리겠죠. 늘어나겠죠.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걸 데이터 요금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정보 격차가 새로운 빈부 격차다라고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검색을 잘하면 뭐 상당한 정도의 이제 그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누구는 검색을 할 수 있고 누구는 검색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의 정보 격차가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차이가 별로 없는 사회잖아요. 진짜 전 국민이 이제 조만간 그 우리 국민 중에 뭐 글을 못 읽는 분이 거의 없으시고 또 이제 뭐 그 상당수가 대학을 이제 가는 정도로 국민에도 상당수가 대학을 갈 정도로 고등교육이 아주 일반화된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에서의 정보 격차라는 건 저는 데이터 요금을 낼 수 있냐 없느냐로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데이터 요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 국회 토론에서 강조했는데 일기가는 주자. 일정량은 반드시 정부가 이제 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정부도 재난안전망 같은 거를 이제 구축해서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날려주겠다는데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지진 해일 같은 게 발생을 해갖고 그 지역에 쫙 해갖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나는 데이터 요금제를 안 써갖고 그런 예를 들면 정보를 못 주고받아갖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다가 잘못되는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어갖고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그 데이터 요금제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본 복지라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일정량의 데이터는 좀 보장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저희는 기본요금 폐지와 함께 32,900원 요금대에서도 데이터 지금 300메가 뭐 동영상 고화질, 초고화질 동영상 뭐 한 10분에서 20분만 없어진다는데 1기가까지는 주자. 통신 3사가 내놓 더 주든 정부가 일부 더 지원하든. 예, 에벨리고니커에서 으라차차 출첵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아,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해관 대표님과 생방송 중입니다. 통신 공공성 포럼. KT 세노조 전 위원장이었고, 공익제보다 해고까지 당하신 분인데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궁금님께서 SK 영업정지 언제쯤 하나요? 이번에 방통위 SK 영업정지 과징 235 부과한다는 걸로 봐서 특혜를 받고 있는 걸까요? 큰 제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SKT 일주일 영업정지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궁금님 일주일 영업정지 시키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특혜입니다. SK텔레콤 영업에 방해 안 되려고 제일 타겟음대로 해주려고 계속 연기한다잖아요. 예. 그렇죠.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방통위의 가장 큰 저는 희한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폭로한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만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방통위가 KT에 부과한 과태료가 350만 원이었습니다. KT는 진짜 수십억의 이익을 봤다고 자기들 입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에 따른 과태료가 3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해고됐고요. 근데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방통위가 제일 걱정해 주는 게 이 통신사들의 이 수익이에요. 이거 반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권익 침해라든가 권리 침해라든가 소비자 불이익 이런 거를 방통위가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영업 정지를 시키려면 가장 피크 영업이 가장 활발한 때 한번 때려주든가 해야지. 이거는 정말 저는 그래야 나쁜 짓을 안 하는데. 그럼요. 일벌 몇 개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무르게 행동을 하니까 뭐 통신사들이 건방을 떠는 거죠. 과징금도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이 불법 부당 이득을 거두는 거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계속 불법 부당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통신요금 인하를 안 하고 마케팅 보조금 경쟁해갖고 가입자 빼오기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얻는 수익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과징금 뭐 몇십억, 몇백억 우스운 거죠. 순이익만 1.6조가 넘습니다. SK텔레콤 참고로요. 우리 삼지님께서 휴대폰 받기 부담도 3G 계속 사는데 데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 LTV에서. 와이파이만 사용한대. 그래서 속도 차이 너무 심한데 왜 그런 거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3G랑 LTE는 기술이 다른 거죠. 속도가 다른 겁니다. 그건 이제 굳이 비교하면 국도 고속도로 같은. LTE가 고속도로고 3G가 이제 국도고 저같이 2G폰 쓰는 사람들은 이제 지방도. 그렇죠. 그런 건데. 이면도로에서 헤매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죠. 저는 아직도 2G폰 019-279-4251 문자 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문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기술이 빨라지면 이게 이제 3G냐 4G냐 이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압축 기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술의 차이가 있는 건데 기술이 발전한 것이 우리는 계속 요금 인상 요인이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원가에서는 원가 절감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가전제품들 보면 다 떨어졌잖아요. 처음에 막 냉장고 엄청 비싸다가 엄청 줄어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이 통신은 기술 발전이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동을 해갖고 저도 3G만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LTE에 비하면 속도가 느린 게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요금 인하 운동을 하셔야지 3G 속도 낮다고 LTE로 올라가면 이제 요금이 많이 올라가죠.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요금제가 지금 LTE로 전환을 해야만 할 수가 있게 해놨는데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LTE로 가되 음성 문자를 자기가 많이 쓴다. 어차피 데이터보다는. 그러면 이제 32,900원 요금제로 가면 그분들은 유리하긴 합니다. 한 300만 정도가 유리할 거로 전망됐는데 거기다 이제 기본 요금 폐지하고 데이터 더 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삼진님이 쓰시는 것보다는 요금이 덜 나오는 조건이 형성되면 그때는 LTE로 옮겨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아마 3G 속도가 느리다고 느끼시는 정도의 사용자시라면 LTE로 올라가시면 요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같이 투쟁을 해서 32,900원 요금제를 기본 요금 11,000원 없애서 21,900원 요금제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300메가만 주는 이 더럽고 치졸한 형태 데이터 양극화, 데이터 부익부 빈익부 형태를 개선해서 데이터를 1기가는 줄 때 그때 같이 저랑 옮기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투지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거 막 이야기는 벌써도 26분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분노로 시작해서 통신재벌 3사 방통위 미래부의 문제점을 했는데 대표님 또 한 말씀 해주시고 나중에 또 한 몇 달 후에 아까 전에 또 우리 끝내기리아님이 자기 형부도 KT 다녔는데 너무 명태랑 막 많이 강요한다고 몇 달 전에 이해관 대표님 오신 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끝내기리라님께서. 네. KT 지금 살벌하죠, 지금도? 네, KT 그 인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어쨌든 통신사들이 요금은 비싸게 하고 구조조정 통해서 노동자들은 쫓아내고 그래서 번 돈 가지고 오너가 M&A 하는데 쓴다든가 해외 주주들한테 배당하는데 주로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통신요금 대폭 인하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는 그날까지 이해관 대표님과 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비오는 금요일 이렇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금요일 되세요. 예, 좋은 금요일 되세요. 네, 힘내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